최근 강간이나 성매매 같은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채팅 어플이나 오픈 채팅방에서 일회성 만남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변심해서 고소를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포유 법률사무소입니다. 소위 꽃뱀이라고 하죠. 애초부터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접근한 다음에 성관계 이후 돌변하여 강간, 중강간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상대방을 협박죄로 맞고소할 수도 있고요. 만약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까지 진행했을 때는 우리가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함과 동시에 상대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례 하나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의뢰인 김순수 씨는 클럽에 놀러가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박무고라는 여성이 접근해 왔습니다. 김순수와 박무고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술도 몇 잔 같이 마신 후에 모텔까지 가게 됐습니다. 박무고는 김순수에게 먼저 씻으라고 제안을 했고 김순수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옷을 벗는 순간 갑자기 모텔방으로 최공갈이라는 자가 들이닥쳤습니다. 알고 보니 이제 박무고와 최공갈은 같은 일당이었고요. 애초부터 클럽에서 혼자 동떨어져 있는 김순수 씨를 표적으로 삼아서 접근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모텔에서 김순수가 옷을 벗으면 김순수가 박무고를 강간하려고 했다라는 누명을 씌워서 돈을 뜯어낼 계획을 세우고 김순수에게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박무고는 김순수가 옷을 벗고 화장실로 들어가자마자 최공갈에게 객실로 오라는 카톡을 보냈고요. 약간의 실랑이가 있은 후에 박무고는 자신이 강간당했다면서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박무고는 김순수가 강제로 자신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옷을 벗은 후 자신과 성관계를 하려고 했다라고 해서 강간 미수 혐의에 대한 진술을 하고 같은 내용의 진술서도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또 최공갈도 박무고가 강간당할 뻔했다라는 취지로 경찰에게 진술을 했습니다. 자, 이 사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김순수 씨는 혐의를 벗게 되었고요. 최공갈과 박무고는 무고죄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자, 우선 강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모텔 CCTV 화면에서 이제 김순수와 박무고가 함께 객실을 들어가는 장면, 그리고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공갈이 객실로 들어간 정황들, 당시 객실 내부의 사진 등등 이런 증거 자료들이 주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제 증거가 부족할 경우에 그 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저희가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김순수 씨의 그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이루어진 데 반해서 박무고의 진술서랑 최공갈의 진술에 있어서는 약간의 모순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그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그들의 진술들을 탄핵해 나갔고요. 결국 김순수 씨의 결백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최공갈과 박무고는 공모하여 김순수 씨를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강간죄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무고죄로 처벌받았습니다. 다만 이들은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자백을 했고요. 피무고자인 김순수 씨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공소제기가 되지는 않았다는 점, 최공갈과 박무고가 김순수에게 합의금을 지급해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법원에 제출된 점, 최공갈은 공갈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박무고는 초범인 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최공갈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박무고는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성범죄 사건을 많이 처리하다 보니까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신 의뢰인분들이 혐의를 벗고 나면 무고죄로 상대방을 고소해달라 이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무혐의, 무고 이게 쌤쌤으로 딱딱딱 그렇게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무혐의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무고죄가 성립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형법 156조에서는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무고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에 있어서는 범죄 구성 요건이 가장 중요한데 무고죄의 요건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때 허위 사실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실을 진실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라고 하면 또 빠져나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고소 사실의 사실관계를 미처 파악을 못해서 허위 신고를 해도 무고죄가 또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꽃뱀으로 접근해서 상대를 협박하다가 여의치가 않으니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무고 혐의가 인정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반대로 무고죄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데 무고죄를 우리가 고소를 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우리가 무고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요건 판단에 대한 부분은 진짜로 완전히 법리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고소를 하시기 전에 전문 변호사 상담을 꼭 한 번은 받으셔야 됩니다. 자,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당하신 분들, 성범죄 사건의 방어부터 무고죄 고소까지 사건을 차근차근 진행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사건이 무혐의로 잘 끝났다고 해도 그
그 사건이 무고죄의 요건에 해당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건의 시작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억울한 감정도 중요하지만 사건 해결에서 중요한 것은 범죄 구성 요건에 대한 이해도에 있으니까요. 내가 당당하니까 아무 문제 없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호사랑 꼭 한번 상담을 받아보신 후에 사건을 진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포유에서도 관련 사건들을 계속 처리해 가고 있고요. 지난 10년간 좋은 결과들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억울하게 강간, 중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나 무고죄 고소를 하고 싶으신 분들, 관련 사건들에 있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포유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도움 되신 분들은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